저번에 2시간 들은 거는 사실은 훗날 가면 지금 당장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해도 점점 그 개념 잡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예요. 명리에서의 근본적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실력 차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개념을 잡느냐 못 잡느냐예요. 근본 개념이 뭐냐를 잡느냐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양반 하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론이 맨날 바뀐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감옥 간 친구도 그렇고 어떤 이론이 사람의 머리가 계속 깨우쳐져 가면 갈수록 사고 방식은 전환되는 건 맞거든. 그리고 변화하는 것도 맞아요. 근본 이론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고 방식이나 실력이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근본 이론이 바뀐다는 거는 그 이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거는 뭐냐면 솔직히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근본 자연의 이치라고.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을 뿐이고 그렇게 자연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래 말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근데 무조건 순응할 수밖에 없지. 거부해봐야 어떡할 건데. 죽을 거야? 그러면은 이 자연의 이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근거를 이론화시킨다면 그 이론은 세월이 흘러가도 크게 변할 수가 없다고. 항상 그 범위가 그 정해진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약간의 세부적인 교정은 있을지 몰라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훗날 가서 1년이 지나서 지금의 수준들이 모르지 또 저기 빠른 사람 또 한 7개월 되면은 사부님 사주 봐드릴게요 이러면서 내 사주 봐준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7, 8, 9 이렇게 1년이 지났어. 근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지금 1년 동안 배운 근본 이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변할 수가 없어. 왜 변할 수가 없느냐? 자연의 이치는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주 명리 이론을 정립하는데 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그런데 이걸 근거로 안 한 나머지 관법들, 그냥 명리가 아닌 하늘의 기운을 읽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기운들을 읽는 그런 방법 말고, 타로니 육효 어쩌고 이런 거 말고, 명리라고 하는 그 방법에는 자연을 근거로 한 이론은 사실은 없다고. 그 이론들은 근거가 항상 인위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격국론, 억부론, 생각론, 조우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의 잣대로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사주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노력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이치를 깨우치고 그거를 그냥 그 자연 속에 그 존재하는 하나의 나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바라보는 거거든. 평생 가도 안 바뀌어. 다만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이치에 대한 천간조합, 지지조합, 기타 어떤 쌍방간에 만났을 때 어떤 변화들을 지금은
내가 깨우친 것만큼 밖에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조합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면 점점 더 발견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근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 격구옥부처럼 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오늘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로 인위적인 공부는 하지 말자는 거지. 최소한 자연 공부를 하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라도 안다고. 그 격구공부 맨날 해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뭔지 알아? 그럼 그거 터득하려고 또 절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도 닦고 앉아있잖아. 자연 공부하면 1년이면 그런 거 다 또 도 닦는데. 내가 도 닦게 되나 안 되나 얘기합시다. 1년 후에. 1년 후에 우리 5명은 모두 다 승천하는 게, 천사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조합을 풀어볼게요. 10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간은 저번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했죠. 시간이라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만, 지구가, 태양이, 달이 다행히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망정이지. 이게 평평한 평면이었으면 그냥 쫙 이어졌다면 이제 그게 윤회라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 옛날에 영감탱이들이 이 자연의 변화를 보고 무릎을 치면서 아하, 우주의 기운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런 기운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민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민했을까. 처음에는 7개네, 나중에는 15개네, 나중엔 2개네, 9개네,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겠어요. 이 전간에 대해서. 지진은 쉬워. 왜 지진은 쉽냐면, 지진은 그냥 물질계야, 물질계. 그냥 보이는 거야, 눈으로. 그냥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얼마나 쉬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12지진은 몽땅 다 동물로만 했잖아요. 동물, 다 살아있는 거 목숨이야, 목숨.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이 있다? 죽는다. 죽는다? 즉, 제한적이다. 물질적이다. 언제든 변한다. 생했다가 멸한다. 근데 천간은 그게 아니요.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고 반복되는 거고 분명하게 물질은 없지만 형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 7개, 9개, 15개 기타 등등. 그러다가 연구를 거듭해서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하늘의 기운은 즉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지구에서 반응하는 요 기운은 10개더라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갑을병정을 만들어냈는데 요 갑을병정이라는 요 10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문제라고. 근데 중국에서 명리서적이라고는 아주 나름대로 한가락하는 연애자평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전설 따라 삼천리야 내용이. 열심히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더니 10간 12지지를 내려주더라 이런 식이라. 우리도 목욕하고 하늘에 빌어보자고. 나도 이렇게 목욕을 한 다음에 하늘에 빌었더니 지장간을 내려주시더라고. 여러분도 이게 하늘에 빈 다음에 이게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줄지 모르니까 빌어봐요. 이거 옛날 책들 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야. 요괴가 나오고 어쩌고 아이고 나 진짜 웃겨가지고. 그런 걸 또 글이라고 또 100개 쓰는 사람도 웃겨버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글이라고 쓰는 중국 사람도 웃기고, 그걸 참 멋지다고 번역해서 파는 사람도 웃겨버리고,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무슨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그걸 준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뭐 12개가 생긴 거는 이야기했었고, 이 10개 부분은 사실 12개는 뭐 달의 그거니까. 근데 청간 10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지 않다고.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60갑자, 사실 이런 것도 왜 60개인가? 이런 것도 사실 정의를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단지 수많은, 옛날 고인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냈겠지.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축인묘할 때 이 놀이 그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축구를 본 데도 있고, 인호를 본 데도, 심지어는 막 해월을 본 데도 있고 이래요. 다 틀려요. 그게 처음부터 인홀이 아니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라고. 심지어는 해월도 있었다니까? 뭐, 1월이 뭐, 6월도 있었고 막 이래요. 즉, 요걸 기준으로, 어느 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만 달라질 뿐이지, 그게, 확실하게 그 하늘에서 외계인이 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지.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무조건 딱 정해진 룰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어느 게 딱 정해가지고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불변할 수가 있냐고. 인간 자체가 죽는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이 있는 거는 고정불변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자연이 왜 고정불변인데, 시간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죽더라도 수십억 년을 계속 흘러가니까. 근데 사주팔자를 연구하는 방법이 인간을 보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연구하자는 거야. 자연을 연구하고 영원 불변한 원칙을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의미가 많이 틀리죠. 그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10간을 설명하면 이런 거라. 이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딱 사계절로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봤을 거 아니라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야. 갑이네? 갑이라는 생기가 나왔네? 그 생기가 을목으로 좌우로 확산해지네? 그랬더니 세상이 갑자기 여름처럼 쫙 펼쳐지듯이 무한 확대, 확산, 분산, 이런 게 생기네?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은, 이걸 꽃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쉽게 비유해볼게요. 갑이라는 뿌리가 생겼네? 을목이라는 이 뿌리에서 땅 밖으로 나온 이 가지가 생겼네? 병어라는 꽃이 피었네? 정화라는 열매가 맺었네? 무토에서 무럭무럭 자라네? 기토에서 그 성장을 완성했네? 즉 몸뚱이가 완성됐네? 경금에서 열매가 점점 단단해지네? 신금에서 열매가 완성됐네? 뚝 떨어졌네? 임수에서 그 신금이 새로운 종자로 태어나려고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 개수에서는 그 물형이, 즉 새로운 종자로 모양이 많이 바뀌어버렸네? 그래 다시 갑목으로 뿌리로 나왔네? 요거라. 여기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쭉 갑에서 개수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갑까지 오고 이걸 반복한다고. 갑을은 당연히 뿌리가 내리고 올라와서 좌우 확산하고 이 개념을 지금 봄으로 본 거지. 여름은 꽃이 쫙 펼치고 그 다음에 오물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고 이걸 여름으로 본 거고. 경신금은 딱딱해지고 신금은 완벽하게 딱딱해지고 이건 가을로 본 거고. 임계
요거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새로운 종자를, 새로운 뿌리를 내려고 금을 목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더라. 무기토는 요 모든 기운들, 목화, 금수를 받아주는 터전이더라. 받아주고 저장하더라. 다시 저장하고 드러내고, 드러내고 저장하고. 요렇게 이 세상에, 즉 지구에 존재하는 우주에서 기운을 받아서 지구에서 반응하는 기운들을 10개로 정했다는 거지. 근데 요 기운들이 사실은 한둘이 아니고 최소한 50개, 100개 이런 뜻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동할 수 있는, 즉 동적인 개념이 10개라는 뜻인, 우리가 하루 종일 행동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이 10개의 글자로 표현돼야 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 가능해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작들은 가불병정 모기 경신 임계로 다 표현돼야 돼요. 그럼 무슨 재주로 10개로 해? 근데 그 10개의 뜻에는, 예를 들어 갑이다. 요 갑이라는 뜻에는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훗날 가면은 내가 이제 요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지만 최소한 30개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 30개를 알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 몰라서 갑은 짝대기 아닌가요? 그런 거 외에 동사적 개념으로 최소한 30개씩은 알아야 나름 고수에 오른다는 거지. 딸랑 동량목이요, 이런 거 해갖고는 평생 그런 식의 개념들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천간을 명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작아야 짝퉁이야. 천간은 명사가 될 수가 없다고. 기가 어떻게 명사가 되냐고. 하긴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바람나다를 명사로 바람남,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량목이니 뭐니 이딴 식으로 하는 거 다 순 짝퉁이야. 지지라면 지지나 천간이나 몽땅 다 어느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그 설명을 하겠지만, 그 갑을병정 10간에 대한 요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지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 영감탱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갑을병정으로 잡았을까? 무슨